부위별 다이어트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너무 획기적이어서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림에 이거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게 한 약 대략 90도 각도여야 한대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게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많이, 그러니까 상체로 살이 찔지 하체로 찔지 이런 게 이제 횡격막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90도일 때가 표준인데 이거는 태어날 때 이미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90도 이제 다 바꾸려고 하면 이건 다음 생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90도보다 더 넓은 이렇게 둔각이신 분 혹시 계세요? 둔각.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있는 분들만 여기를 제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딱 만져보면 본인이 만져지거든요. 여기가 90도인 거야. 90도. 이제 오늘 가서 목욕탕에서 이제 자기들 걸 다 확인을 해보세요. 그 옆에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그 샘나서 그렇게 만져주는 거 NG. 이렇게 해서 만져서 90도면 정상 각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게 대부분의 남성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도보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체 비만인 경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넓은 거예요. 이렇게 100에서 110도 정도 그렇게 해서 더 넓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상체 비만인 거예요. 그럼 상체 비만이면 순환기계 쪽에 문제가 오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 하면 딱 생각해 보세요. 순환, 혈액 순환 이런 순환기가 그래서 어디에 찌냐면 상체에 살이 찌는 거예요. 상체. 제가 오장육부 강의할 때 보면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나는 팔목 시려 하시는 분 주변에 혹시 지금 손 들어보세요. 팔목이 시려 없으세요? 팔목이 시려. 또 다른 분 팔목이 시려. 얼굴 좀 보게. 팔목이 시려. 나는 여기가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쪽이 됐든 바깥이 됐든. 그래서 뭘 짚고 일어날 때 나는 유독 아파. 애를 안았을 때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어디가 약하시냐면 심장 쪽 기능. 심장 소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혈관계가 약하신 분들은 손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손뼉 치면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손뼉 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심혈관계랑 반대로 이제 또 그건 또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서는 뭘 공급해요? 심장에서는 온몸으로 영양소를 공급해요. 근데 심장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좌심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에서 나와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폐를 만나요. 폐를.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좋아야 온몸에 영양소도 잘 가고 또 폐 기능이 좋으면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생각들 해볼게. 나이들을 딱 보면 나는 연탄난로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 여기 없는 것 같아. 다 연탄난로 아는 세대야. 연탄불을 우리가 갈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연탄 구멍하고 밑에 구멍 위에 구멍을 잘 맞춰야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얘가 잘 타거든요. 이게 찌그러지면 삐뚤어지면 얘가 잘 안 타. 왜 그러냐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연탄을 딱 갈고 나면 뭐를 열어요? 불문을 열어놔. 그래서 우리가 폐 기능이 좋으면 뭐가 좋냐면 사람이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그렇다고 보시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잘 돼. 그리고 내가 손발이 차고 저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혈액 순환과 동시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독 상체가 뚱뚱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유독. 그리고 왜 유독 팔뚝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유독 팔뚝 저예요, 저. 네, 강조를 하는데 유독 팔뚝 두꺼우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죠. 여기를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나 여기 살이 많아. 그럼 여기를 어떻게? 두들기세요. 여기 겨드랑이. 그치. 오미정 리더님 금방 리액션 좋았어요. 이렇게 여기를 아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잘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여기가 유독 검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팔뚝이 유독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혈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를 하면 좋을까? 심혈관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또 해야 돼요? 상체를 갖다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체가 뚱뚱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혈압이 많아요. 혈압이. 그래서 이 이제 혈압 조절도 하셔야 되지만 모두 같이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체 강화 운동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지 맘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유독 좁으신 분 있어요. 유독.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90도가 아까 제가 돼야 된다는데 90도가 안 되시고 여기가 유독 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체가 두꺼우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두껍다 하면 왜 그러니까 상체는 되게 조그만데 어떻게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소화기계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배가 중부지방에 살이 엄청 찌신 분들이 있어요. 중부지방에. 근데 배를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 사람도 있고 딱딱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렁물렁한 사람들은 소화기계가 문제야. 그냥 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져서 물렁물렁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소화기계가 문제야.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장 비만이 엄청나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팔다리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내장 지방을 보면 저 언니 몸무게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장 지방이 높지? 복부 비만이 높고 내장 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렇게 하체 비만 중에, 그러니까 하체 비만이기 전에 배가 중부지방이 비만인 사람들은 뭘 해주면 좋을까? 중부지방이 소화기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름을 자주 한다든지 먹어서 소화를 잘 못 시켰어. 근데 그분이 배가 많이 나왔어. 소화기계를 올리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찔렀는데 들어도 안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없다? 여자분들 많지 않아요. 남자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분들 나이가 쪄서 복부 쪽에 살이 찌는데 눌러도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다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방광생식기 쪽이 있는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신경이 예민함에 끝을 달리세요. 50대, 60대 배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장 콩팥은 뭐에? 물을 주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컨트롤해서 물을 많이 먹고 물에 충분히 잠겨 있을 때 신경계는 제일 좋아하고 비뇨계도 제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조금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바로 고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바디를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인바디에 보시면 그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범위라고 있는 걸 잘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 수분 양에도 그 측정치가 있어. 내 측정치가 있지만 그 안에 가로에 보면 뭐가 있어요? 괄호에? 여기는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치에 우리는 다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체 내 수분이 내 체중의 몇 프로를 차지하면 된대요? 65%. 단백질이 16%, 지방이 12%, 그리고 무기질이 4%, 당이 1%일 때 우리 몸은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분비가 지금 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어차피 몸무게 다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몸무게 최근에 찍었던 게 64 찍었던 게 있어요. 64kg에, 그러니까 그럼 4kg 그냥 빼버리고 60kg라고 한번 볼게요. 60kg일 때 65%면 66에 36 정도, 36리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 표준 범위는 30.8인데 이게 표준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표준이 제가 27.4에서 33.4가 표준이라고 되어 있고 제 실제 수분은 30kg였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모르면 진도 안 나갈 거야. 다시 제가 60kg예요. 60kg의 몇 프로가 수분이어야 돼요? 65%.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60kg에 65%면 제가 수분이 제가 지금 제 몸의 정상 수분은 39여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수분이 몇 나왔냐면 30.8 나왔어. 30.8. 근데 표준 범위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준 몸무게일 때 이만큼의 수분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만 빼야 되냐면 단백질이 16%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0kg에 16%면 9.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9.6이 나오지 않는데 표준 범위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표준치라고 하는 건 전부 뭐에 의한 표준치냐면 정상, 내 키에 내 몸무게 정상일 때 표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수분, 단백질, 무기질 이런 애들은 건들지 말고 뭐만 지방만 빼야 된다라고요. 요거는 이해 못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밑에서 또 보면 그 부위별 근육 분석표라는 걸 볼 건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세포 외 수분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외 수분비 분석. 이건 뭐냐면 0.380일 때는 우리가 표준으로 본다. 근데 이게 저는 부종이 전혀 아니거든요. 표준 범위보다 약간 작게 내려오는데 0.381, 0.382, 0.385, 0.380 이상이 되면 몸에서 부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볼 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떨어지는데 그 오른쪽 인바디에서 보면 골 무기질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 무기질량. 요게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신장 기능이 같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왼쪽에 그 세포 외수분비하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거하고 골 무기질량하고 이게 둘 다 떨어져 있다. 이 사람은 신장 기능이 약할 확률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종인 경우는 왜 부종이냐면 근육의 특징이 뭐냐면 수분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60kg인데 저 사람 무슨 60이야 70kg로 나가 보이는 애 대부분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뚱뚱해 보이는 경우들이 세포 외 수분비가 많으신 분들이고 무슨 60kg야 50kg도 안 나가 보이네 하시는 분들은 뭐가 많냐면 근육량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포 내에서 뭐를 잘 잡고 있냐면 수분을 그 세포 내 수분은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도 되게 날씬해 보이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붓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침에 눈 떠서 있으면 부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도 잘 안 펴지고 몸이 찌뿌둥하고 부은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오전에 부종은 간에서 왔을 확률 높고 오후 부종은 어디에서 왔을 확률이 높냐면 신장, 콩팥에서 왔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신장이나 간이나 전부 다 어떤 기관이에요? 해독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기관이 약하신 이런 분들한테는 뭐를 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냐면 디톡스를 하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빠르게 살이 잘 빠지고 부종이 잘 빠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체 비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디톡스해도 살이 조금 덜 빠져요. 이럴 때는 오메가3 양을 확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혈액순환에 좋은 애들을 많이 넣어주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바디에서 또 보시면 체세포량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준 범위보다 되게 많이 낮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아주 많아요. 세포수가 적다든지 세포가 가볍다는 건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수분량이 많지 않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체세포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꼭 면역 관리를 해주시는 게 1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면역 관리가 안 되면 뭐가 잘 안 올라가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내가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1300의 기초 대사량이다 하시면 2분의 활동 대사량은 여기다 곱하기 1.7을 하면 약 70%를 더 먹으면 2분의 그 활동 대사량인 거예요. 그래서 1300일 때 1.7을 곱하면 2분은 2210 정도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일 그 내가 먹어야 되는 열량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기초 대사량이 낮다라고 볼게요. 누군가는 기초 대사량이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대부분 보면 11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기초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은 몇이냐면 1870이에요. 그러면 이분, 요 1300인 사람하고 1100인 사람하고는 먹어야 되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1300이 넘고 1400도 될 때가 있어서 제가 많이 먹어서 살찐 케이스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밥을 딱 먹다 보면 되게 조금 먹는데도 살이 계속 쪄. 이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렇고 기초 대사량을 올리려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수분 섭취,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저희가 그 인바디에 보면 부위별 근육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부위별 근육 분석. 그러면 얘를 끝점을 다 찍어서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 되는지, 삼각형 모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상체는 건강한데 하체가 작으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만 있는 사람들, 이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끝점을 이어서 상체가 너무 발달해서 이 사람은 좀 뚱뚱한 게 위로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체온을 올리셔야 되고, 아까 제가 여기 두들겨 주라고 했잖아요. 림프. 이쪽이 전부 심장 경락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인공 판박? 그 심장을 우리 왜 회장님이 그때 박았다는 그 심장에 그런 걸 박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이 엄청 가늘어요. 왜 가느냐면 심장이 막 지멋대로 뛰잖아. 정확하게 기계가 띄워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팔뚝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 쪽이나 이런 데가 상체 쪽에 나는 팔이 두꺼워, 상체가 커 하시는 분들은 체온 올리기를 첫 번째로 하시고 림프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오메가3하고 GLA 브랜드 중에서도 우리가 달마지유, 보라지유라고 하는데 달마지유보다 보라지유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간마리놀렌산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바디 끝에 보면 끝에 오른쪽 맨 밑에 상완 위 팔둘레, 상완 위 근육둘레라는 게 있는데 얘가 3cm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이제 이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팔뚝을. 그리고 우리가 애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한다 하잖아요. 산후조리는 그 골반이 틀어진 경우는 언제 그 골반이 이렇게 그 아기가 나오면 이제 커지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데는 한 달 안에 다 해결하시지 못하면 안 돼요. 한 달 안에 해결을 못 한다는 건 여기 벌써 지방이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골반이 커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거나 셋째를 낳을 게 아니시라면 한 달 이내에 골반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산후조리에도 엄청나게 좋다. 아까 제가 배가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배 나온 사람들은 그 소화기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계를 올리셔야 돼요. 소화기계를 올린다는 건 비타민 B군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스트비 같은 경우를 많이 드시면 좋은데 비요 음악이래요. 비장, 췌장, 그리고 위는 뭐를 좋아하냐면 음악을 좋아한다. 우리가 옛날 연애할 때 보면 분식집도 가봤지만 어쩌다 한 번씩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어. 근데 분식집 가면 항상 빠른 비트의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빨리 먹고 빨리 회전돼야 돼서 이런 데는 엄청 빠른 음악들이 나오고 레스토랑 같이 비싼 데는 천천히 분위기를 잡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천히. 왜? 위하고 뇌하고는 시차가 딱 15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은 막 먹고 나서 미쳤어를 하는 이유는 15분 있다가 내 뇌가 미쳤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이 뇌까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살이 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부지방에 살찐 사람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탄수화물을 중독을 막는 제일 좋은 건 이스트비다.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먹는 게 이스트비예요. 왜 우리가 자꾸 뭐를 먹었는데도 땡겨? 왜? 밥을 먹고 났는데도 나는 단 게 땡겨, 커피가, 그 믹스 커피가 땡겨, 이런 분들 꽤나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게 땡기냐면, 그 비타민 B군은 어디에 제일 많냐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껍질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껍질을 요즘엔 다 가공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충분히 먹으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땡기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가 좋으냐면 효소가 아니고 효모인 거예요. 칼로리를 잘 태우는 애는 효소하고 단백질인데 효소를 또 촉진하는 애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근데 효소는 pH 6.5에서 살아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위산같이 강산이 있는 데서는 효소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스트비가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된장이나 뭐 이런 거 발효시킬 때 보면 다 발효시켜서 메주를 만들어 갖고 이걸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하거든요. 근데 이스트비는 발효만 하는데 1년 걸리고요. 다시 얘를 이스트를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효소보다 더한, 그래서 효소를 폭발시킬 수 있는 원료인 효모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이스트비가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진짜 식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스트비에는 비타민 B7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타민 B7을 전혀 넣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미량이어서 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본사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북부가 찐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이스트비 권해주시면 좋고 또 이런 분들이 호르몬이 이제 깨져서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호르몬을 촉진할 수 있는 여기도 비타민 B군이죠. 밀크시슬 그리고 이 실리마린 성분이 그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체가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체가. 상체 저는 되게 조그만 사람 너무 부럽거든요. 하체야 좀 뚱뚱해도 좋겠는데. 근데 보면 하체가 또 너무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엉덩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게 뚱뚱한 사람이 있어. 하체 중에서도 옆으로 뚱뚱한 사람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체 중에서도 앞뒤로 뚱뚱하신 분이 있어요. 앞뒤로. 이런 분들은 신장 콩팥에 이상이 와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이거 다 정리를 못해서 죄송한데 아까 골반이 틀어진 거는 제가 1개월 안에 수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잉어 고아서 먹고 막 비린내 나는 거 이런 거 되게 먹었던 이유는 얘가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골반 같은 데를 자리 잡으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먹였던 거고 체중은 100일 내에 3개월 이내 임신 전에 몸무게로 가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장 콩팥에는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좋은 건 비타민 C, 그중에서도 아세로라 체리를 엄청나게 신장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장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고체는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좋은 건 또 오메가3도 여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살을 좀 많이 빼고 싶다, 순환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메가3는 이래저래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오타가 좀 나와서 죄송하고 제가 요거는 다시 잘 쳐가지고